당나귀 깨디종, 세기르 백작 부인 지음, 오라스 캐스텔리 그림, 원용옥, 손성림 옮김. 오기스트에게 복수하다. 오기스트가 메도르를 죽인 일을 용서받았는지 다시 할머니 집에 놀러 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오기스트를 골탕 먹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오기스트는 겁쟁이다. 그럼에도 늘 굉장히 용감한 척하는 허풍선이었다. 어느 날 오기스트의 아버지가 오기스트를 데리고 성에 왔다. 아이들은 오기스트에게 공원에 놀러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달려가던 까미우가 갑자기 팔짝 뛰며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왜 그래? 피에르가 까미우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개구리가 내 발 위로 뛰어 올라왔어. 까미우, 개구리가 무서워? 나는 어떤 동물도 겁나지 않아. 오기스트가 놀리듯이 말하였다. 그러면 저번에 내 팔에 거미가 있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팔짝 뛰었니?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랬어.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알아듣기 쉬운 말이었는걸? 물론 쉬운 말이었지. 나는 거미 한 마리가 저기 있네 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더 잘 보려고 뛴 거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내가 팔짝 뛰면서 나한테 삐에르 이거 떼어줘 부탁이야 라고 했잖아. 더 잘 보려고 그런 거야. 거짓말이야. 마들렌이 까미우에게 수곤거렸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오기스트를 골탕 먹일 좋은 꾀가 떠올랐다. 나는 풀밭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보였다. 청개구리는 바로 오기스트 옆에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오기스트에게 다가갔다. 청개구리를 잡아서 오기스트의 위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오기스트로부터 떨어졌다. 오기스트는 자기는 사자도 무섭지 않다면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걸 꺼내줘. 꺼내달란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꺼내줘. 무서워. 살려줘. 살려줘. 오기스트가 벌떡 일어서서 외쳤다. 오기스트, 왜 그래? 까미우가 조금은 겁먹은 얼굴로 말하였다. 뭔가 있어. 꺼내줘. 부탁이야. 뭐가? 그게 어디에 있는데? 내 주머니 속에 만졌단 말이야. 꺼내줘. 이런 겁쟁이. 내가 직접 꺼내면 되잖아. 주머니 속에 있는 게 겁난단 말이지? 자기는 만지지도 못하면서 우리더러 꺼내달라니? 아이들도 조금은 겁이 났다. 그러나 개구리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오기스트의 얼굴을 보고 모두 웃어버렸다. 청개구리가 움직일수록 오기스트의 눈도 따라서 커졌다. 참다 못한 오기스트가 옷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청개구리는 아직 오기스트의 위도 주머니 안에 있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옷을 향해 달려갔다. 앙리가 옷을 살짝 들어 올렸다. 청개구리는 빛을 보자마자 주머니 밖으로 도망쳤다. 청개구리가 도망가는데 내 뒤를 쫓아올지도 몰라. 조심해. 가까이 오지 마. 잡아먹힐지도 몰라. 청개구리처럼 무서운 동물도 없지. 사자였다면 오기스트가 달려들었을 텐데. 그렇지만 청개구리야. 아무리 오기스트가 용감하더라도 청개구리의 발톱에는 못 당할걸? 이빨은 또 어떻고? 이제 옷을 집어도 돼. 내가 청개구리를 꼭 잡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오기스트의 꼴이 재미있다는 듯이 저마다 비웃으며 한마디씩 하였다. 오기스트는 부끄러워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옷을 입혀주자. 옷 입을 힘도 없나 봐. 목이나 파리가 그 위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 너무 무섭잖아. 피에로와 앙리가 오기스트를 놀렸다. 오기스트는 도망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두 오기스트를 둘러쌌다. 피에르는 바닥에서 옷을 주워들었다. 나머지 아이들은 오기스트를 쫓으며 그 앞을 막아섰다. 아이들은 오기스트를 사냥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기스트는 창피하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계속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어느 쪽으로 가도 아이들이 앞에 버티고 있었다. 나도 그 놀이에 끼어들었다. 나는 오기스트의 주위에서 크게 울고 그 아이의 바지 밑단을 물었다.
내 행동 때문에 오기스트는 더욱 무서워하였다. 그러다가 내가 오기스트의 바지 끝을 잘못 물었다. 오기스트가 온 힘을 다해 옷을 잡아 빼는 바람에 옷끝이 내 입새에 남았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오기스트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다. 처음에는 내 입새에 옷 말고 다른 것이 끼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오기스트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에로와 앙리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 아이들은 장난을 그만두었다. 아이들이 오기스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자 오기스트가 몸부림을 쳤다. 내가 오기스트를 잡아당겨 꼼짝 못하게 하였다. 그동안 피에로와 앙리는 오기스트에게 옷을 입혔다. 아이들은 옷을 다 입히고 나서 오기스트를 놓아주었다. 오기스트는 청개구리가 어떻게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날 이후 오기스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자신의 용기를 떠벌리지 않았다. 메도르를 위한 복수는 그것으로 끝내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오기스트를 미워하며 또 못된 짓을 저질렀다. 청개구리 사건이 있고 난 뒤 우리는 한 달 동안이나 오기스트를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기스트의 아버지가 오기스트를 데리고 왔다. 하지만 아무도 오기스트를 반겨주지 않았다. 쟤랑 뭘 하며 놀아주지? 숲으로 당나귀를 타고 가자고 해봐. 앙리는 까디숑을 타고 오기스트는 농장 당나귀, 너는 내 조랑말을 타면 되잖아. 까미우가 말하였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오기스트가 그러자고 할까? 너희하고 놀지 않으면 같이 놀 사람도 없을 텐데 뭘? 조랑말하고 당나귀들한테 안장을 채워. 그 사이 오기스트는 루이와 자크를 화나게 하고 있었다. 두 아이가 정원 꾸미는 것을 돕는다며 정원을 다 뒤집어 놓았던 것이다. 오기스트는 채소를 뽑고 꽃들을 다시 심고 딸기 나무는 잘라서 엉망으로 섞어 놓았다. 가엾은 꼬마들은 그런 오기스트를 막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오기스트는 발길질과 삽질로 아이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피에르가 도착하였을 때 아이들은 엉망이 되어버린 정원 앞에서 울고 있었다. 왜 가엾은 꼬마들을 못살게 구니? 못살게 구는 게 아니야. 도와주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내 도움이 필요 없다잖아. 애들이 바라지 않더라도 좋은 일은 해줘야 하는 거야. 우리보다 덩치가 크니까 오기스트 형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 거야. 피에르 형이나 앙리 형한테는 감히 이렇게 못할걸? 루이가 울먹이며 말하였다. 내가 못한다고?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꼬마야. 맞아. 오기스트 형은 그렇게 못할 거야. 피에르 형이나 앙리 형은 청개구리보다 힘이 센걸? 자크가 청개구리 이야기를 꺼내자 오기스트의 얼굴이 빨개졌다. 오기스트는 자크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면서 피에르에게 말을 걸었다. 나한테 뭐 할 이야기 있어? 응, 당나귀 타고 놀지 않을래? 나랑 앙리는 숲으로 산책을 나갈 거야. 너도 갈 거면 당나귀를 준비시킬게. 피에르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물론이지 그것보다 재밌는 일은 없지. 오기스트는 재빨리 대답하였다. 꼬마들에게 청개구리 사건으로 놀림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피에로와 오기스트는 외양간으로 갔다. 마부에게 조랑말과 농장 당나귀 내게 안장을 얹어 달라고 하였다. 조랑말이 있었구나. 나는 조랑말을 아주 좋아하는데. 오기스트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다. 할머니가 주셨어. 그러면 말을 탈 줄 안단 말이야? 응, 2년 전부터 연습장에서 탔어. 내가 조랑말을 타면 안 될까? 말 타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타지 않는 게 좋아. 배우지는 않았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탈 수 있어. 한 번이라도 타봤어? 많이 타봤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언제 타봤는데? 내 아버지는 말이 없잖아. 사실 말을 타본 적은 없어. 당나귀를 타봤지.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야. 오기스트,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면 내 조랑말을 타지 않는 게 좋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한 번쯤은 나한테 양보할 수도 있잖아. 태워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조랑말은 힘이 넘치거든. 그래서 그게 너를 바닥에 내 동댕이 칠 수도 있어. 걱정 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타니까. 나도 너만큼 잘 탈 수 있어. 마음대로 해.
그럼 내 조랑말을 타. 나는 농장 당나귀를 탈 테니까. 떠날 준비가 되었다. 오기스트가 조랑말 가까이 다가가자 조랑말이 몸을 흔들고 두세 번 뛰었다. 오기스트는 걱정스런 눈으로 조랑말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내가 탈 때까지 꽉 잡고 있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도련님. 못된 말이 아니거든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내가 겁내는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청개구리만 빼고 말이지. 뭐라고 했어? 앙리, 피에르의 귀에다 뭐라고 속삭이는 거야? 별것 아니야. 저 풀 위에 청개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오기스트는 화가 난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나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조랑말을 타고 고삐를 잡아당겼다. 조랑말이 뒤로 물러났다. 오기스트는 안장에 꼭 매달렸다. 잡아당기지 말아요, 도련님. 말은 당나귀처럼 모는 게 아니에요. 오기스트는 고삐를 놓았다. 나는 앙리를 태우고 앞서 갔다. 피에르는 농장의 당나귀를 타고 따라왔다. 나는 빨리 달렸다. 조랑말이 나를 앞지르려고 하면 더 빨리 달렸다. 오기스트는 소리를 지르며 말갈기에 꼭 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피에르와 앙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오기스트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이 웃고 외치는 소리에 흥분한 조랑말이 나를 앞질렀다. 나는 조랑말 뒤에 바짝 붙어서 달렸다. 그리고 지친 조랑말이 속도를 조금 늦추자마자 얼른 말꼬리를 물었다. 그런 상태로 10여 분을 달렸다. 오기스트는 떨어질 듯 하면서도 말의 목에 꼭 매달려 있었다. 오기스트를 빨리 떨어뜨리려고 나는 조랑말의 꼬리를 더 세게 물었다. 그러자 조랑말이 세게 뒷발길질을 하였다. 목에 달라붙어 있던 오기스트는 머리가 안장 밑으로 쏠리기가 무섭게 잔디밭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피에로와 앙리가 급히 달려와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오기스트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오기스트, 다쳤어?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겁에 질려 있던 오기스트는 다리가 꺾여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였다. 놀랐는지 이까지 덜덜 떨었다. 피에르와 앙리가 오기스트를 살펴보았다. 다치거나 긁힌 데는 없었다. 피에르와 앙리는 한심하다는 듯이 오기스트를 바라보았다. 저 정도로 겁쟁이라니 참 안 됐어.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다만 겁이 좀 났을 뿐이야. 더 이상 내 조랑말을 타진 못하겠지. 내 당나귀를 타. 내가 말을 타겠어. 피에르는 오기스트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가볍게 자기 말에 올라탔다. 나는 까디숑을 탔으면 좋겠어. 맘대로 해. 그럼 내가 까디숑을 타. 내가 농장 당나귀를 탈게. 앙리가 대답하였다. 나는 처음에는 오기스트가 내 등에 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내가 오기스트를 싫어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나는 오기스트가 등에 타도록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조랑말을 따라갔다. 만약 오기스트가 빨리 가라고 나를 때렸다면 바닥에 내 동댕이 쳤을 것이다. 그러나 오기스트는 내 어린 주인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기스트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는 덤불을 지날 때 일부러 큰 가시가 많은 쪽으로 지나갔다. 오기스트의 얼굴이 따가운 가시에 스쳤다. 오기스트는 앙리에게 내가 이상한 길로 간다고 불평하였다. 앙리가 차갑게 대답하였다. 까디숑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만 나쁜 길로 데리고 가. 아마 형을 싫어하는 모양이지.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피에로와 앙리는 즐겁게 산책할 수가 없었다. 가지들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오기스트가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이제 마지막 복수 계획을 실천할 차례다.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더럽고 기름기 있는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그곳은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 있었다. 시궁창 냄새가 나고 흙 색깔도 검었다. 나는 피에로와 앙리를 먼저 지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웅덩이 가까이 갔을 때 펄쩍 뛰었다. 오기스트가 등에서 떨어졌다. 나는
오기스트가 일어나기도 전에 발길질로 오기스트를 구덩이 한가운데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오기스트가 검은 진흙 속에서 헤매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기스트는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더러운 물이 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입을 열지도 못하였다. 진흙이 귀에까지 잔뜩 묻었고 앞이 보이지 않아 가장자리를 찾지도 못하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메도르야, 내 복수를 했어. 물론 오기스트가 성격이 나빠서 메도르를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었다. 서툴러서 사고를 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리 둘 중에서 내가 더 나쁘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 오기스트와 내가 보이지 않자 피에르와 앙리가 우리를 찾아왔다. 되돌아온 아이들은 웅덩이 쪽을 보고 있는 나를 보았다. 아이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오기스트가 진흙 속에서 숨이 막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다. 위험에 빠진 오기스트를 보고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다. 농장 사람들이 달려와서 오기스트에게 장대를 내밀어 구하였다. 오기스트는 진흙투성이였고 몸 전체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다. 오기스트의 아버지에게 알려야 해. 아빠와 다른 삼촌들한테도 알려야 해. 자, 가자. 오기스트 따라와. 하지만 좀 떨어져서 와. 진흙 냄새가 정말 고약하구나. 오기스트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진흙이 앞을 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멀리 뒤처져서 아이들을 간신히 따라갔다. 농장 사람들은 오기스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신이 나서 앞서 달리기도 하고 주위를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울기도 하였다. 피에로와 앙리가 내게 입을 다물라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때나 크게 울지 않는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울음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주위가 점점 시끄러워졌다. 잠시 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우리를 애워쌌다. 오기스트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었다. 사람들은 오기스트가 다가가면 모두 도망쳤다. 할머니가 맨 먼저 말을 꺼냈다.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빨리 씻겨야 해요. 제가 씻길게요. 오기스트 따라와. 걷는 것을 보니 다치거나 삐지는 않은 것 같구나. 늪으로 가자. 그 안에 들어가서 진흙을 떨어내고 비누질을 해서 깨끗이 씻어라. 지금은 물이 그리 차지 않으니 춥지 않을 거야. 오기스트의 아버지는 늪으로 향하였다. 오기스트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들을 따라갔다. 오기스트가 몸을 씻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기름기 때문에 진흙이 몸과 머리카락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하인들이 급히 입을 옷과 비누 그리고 신발을 가져왔다. 30분쯤 뒤에 오기스트가 으슬으슬 떨며 물에서 나왔다. 오기스트는 부끄러웠던지 남의 눈을 피하고 싶어 하였고 아버지에게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였다. 피에로와 앙리는 사람들에게 오기스트가 2번이나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내 생각에는 2번 다 깨디숑이 오기스트를 싫어해서 저지른 일 같아. 깨디숑이 내 조랑말에 꼬리를 물었어. 우리가 타고 있을 때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이 무척 빨리 달렸어. 결국 말이 뒷발길질을 했고 오기스트가 떨어졌지. 오기스트가 2번째로 떨어진 건 못 봤어. 하지만 깨디숑의 울음소리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어. 자신이 싫어하는 오기스트를 일부러 진흙탕에 빠뜨린 거야. 뻔하지. 피에르가 말하였다. 깨디숑이 오기스트를 싫어하는지는 어떻게 알아? 마들렌이 물었다. 깨디숑이 여러 번 보여줬잖아. 기억 안 나? 청개구리 사건이 있던 날 말이야. 그리고 깨디숑이 오기스트의 바지를 물어서 우리가 옷을 입혀주기도 했잖아. 그때 내가 깨디숑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 오기스트를 얼마나 쏘아보던지. 깨디숑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그런 눈으로 보거든. 우리는 절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 그런데 오기스트를 볼 때면 눈빛이 마치 까만 석탄처럼 바뀌지? 악마의 눈처럼. 그렇지, 깨디숑. 피에르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내 말이 맞지? 내가 오기스트한테 일부러 못되게 군 거지? 나는 울음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피에르의 손을 핥았다. 깨디숑은 정말 똑똑한 당나귀야. 나는 깨디숑이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나는 까미유에게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까미유의 어깨에 얹었다. 깨디숑, 하지만 내가 점점 더 고약해져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너는 우리가 너를 덜 좋아하게 만들어. 만약 내가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까미유, 너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을 하는지 아니? 어떻게 당나귀인 까디숑이 글을 쓰겠어? 앙리가 말하였다. 까디숑은 다른 당나귀하고는 다르잖아. 치, 당나귀들이 다 똑같지. 그리고 아무리 달라도 당나귀는 당나귀야. 아니야, 까디숑은 달라. 바보 같은 사람이나 무식하고 고집 센 사람들을 보고 말하잖아. 당나귀처럼 바보다. 당나귀처럼 무식하다.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다. 그리고 내가 만약 앙리 너는 당나귀야 라고 하면 나는 화가 날 거야. 그 말을 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깨디숑이 우리 말을 알아듣고 우리를 좋아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아. 우리가 당나귀로 대하니까 당나귀인 거야. 때리고 구박하는 거 말이야. 우리가 먼저 함부로 대하잖아. 그러니 당나귀도 주인을 싫어하고 말도 잘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넌 깨디숑이 머리가 좋아서 도둑을 잡았다는 말이야? 그래, 똑똑한 깨디숑이 우리를 위해서 도둑들을 잡아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 도둑을 잡았겠니? 아침에 다른 당나귀들이 지하로 들어간 것을 보았으니까 자기도 따라가려고 한 건 아닐까? 그럼 재주 부리는 당나귀 사건은 장에서 깨디숑이 재주를 어떻게 부렸겠어? 질투도 나고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 거지. 당나귀들의 달리기 시합은 깨디숑이 잘난 척하느라 그런 거야. 불이 났을 때 볼린으로 구한 일은 그건 저도 모르게 했을 거야. 그만해 앙리. 듣기 싫어. 나도 깨디숑을 무척 좋아해. 하지만 깨디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깨디숑은 당나귀일 뿐이야. 너는 깨디숑이 천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 내 말처럼 깨디숑이 머리가 좋다면 못되고 끔찍한 당나귀라는 사실도 잘 알아둬. 그게 무슨 말이야? 재주부리는 불쌍한 당나귀와 그 주인을 바보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도 못 벌게 했어. 또 자기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오기스트한테는 못된 짓을 수도 없이 했어. 그리고 만나는 동물마다 물고 발길질을 해서 모두가 겁을 내고 있잖아. 듣고 보니 내 말이 맞아, 앙리. 깨디숑을 위해서라도 깨디숑이 평범한 당나귀로 생각하는 게 낫겠어. 까미유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앙리와 함께 멀리 달려갔다. 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 앙리의 말이 사실이지만 잘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특히 메도르를 위해서 복수하는 일은 누구라도 참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 나를 미워해. 나는 저녁 때까지 혼자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심심해서 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하인들 곁으로 갔다. 내가 만약 주인이라면 이 당나귀를 쫓아버릴 거야. 깨디숑이 너무 고약해졌어요. 가엾은 오기스트한테 한 짓을 보세요. 죽을 뻔했잖아요. 더군다나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즐거워하다니 달리고 뛰어오르면서 마치 훌륭한 일을 해낸 것처럼 울먹였어요. 한번 혼이 나야 해요. 오늘 저 녀석의 저녁 식사는 매로 하지요. 조심해요. 만약 부인이 하시면. 부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부인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할 것 같아요. 외양간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부인이 저 녀석 맘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어서 가끔은 무척 늦게 들어가던데요. 기다리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끌고 들어가야지요.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저 못된 녀석은 목청도 커서 한 번 울면 집안 사람들을 다 깨우잖아요. 집안 사람 아무도 숨소리조차 못 듣게 할 테니 두고 봐요. 하인들은 모두 크게 웃어댔다. 고약한 사람들. 나는 화가 났다. 당장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물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한테 일러 바칠까봐 감히 그럴 수도 없었다.
어쩌면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것에 지쳐서 할머니가 나를 쫓아낼 수도 있었다. 내가 물러나는 동안 가정부가 마부에게 나를 가리키며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다. 마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금세 나왔다. 그러더니 내게 다가와서 매듭 지은 밧줄을 던졌다. 나는 줄을 끊으려고 몸을 뒤로 젖혔다. 마부는 나를 끌고 가려고 줄을 당겼다. 하지만 서로 당길수록 줄이 내 목을 조였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울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결국 마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마부는 나를 외양간까지 끌고 갔다. 문은 다른 하인들이 벌써 열어놓았다. 내 자리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내게 고삐를 씌우고 목을 조르던 줄을 풀어주었다. 마부가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다. 그러더니 채찍을 들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아무도 마부를 말리지 않았다. 울어도 소용없고 이리저리 설쳐대도 내 주인들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마부는 내가 한 못된 짓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나를 마음껏 때렸다. 나는 너무 아파서 울 힘도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매를 맞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였다. 날이 밝았지만 사람들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나를 외양간에서 나가게 해주었다. 마부의 얼굴을 마구 물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나는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현관에 아이들이 모여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기 못된 깨디숑이 오고 있어. 쫓아버리자.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할지도 몰라. 불쌍한 오기스트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피에르가 나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이 아빠에게 뭐라고 했어? 까미우가 물었다. 오기스트가 무척 아프대. 열도 나고 정신착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 정신착란이 뭐야? 자크가 물었다. 정신착란은 열이 너무 심하게 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실제로는 없는 것도 보인대. 그럼 오기스트는 뭐가 보인대? 이번에는 루이가 물었다. 깨디숑이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땅바닥에 쳐박고 물고 발로 짓밟는 걸 보겠지. 의사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아빠와 삼촌들이 오기스트를 보러 갔어. 오기스트를 끔찍한 구덩이에 던져놓다니 까지숑은 너무 나빠. 마들렌이 말하였다. 맞아. 아주 못됐어. 깨디숑. 나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자크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다. 그래 깨디숑. 저리 가버려. 우리는 내가 싫어졌어.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당황하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꼬마 주인 자크까지 나를 쫓고 밀어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슬픈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자크가 내 표정을 보았는지 달려왔다. 그리고 내 머리를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깨디숑, 우리는 지금 너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착해지면 우리 모두 너를 다시 예전처럼 사랑할 거야. 꼭. 아니야, 절대로 전처럼은 아니야. 깨디숑은 너무 못됐어. 거봐, 깨디숑. 고약하게 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잖아. 하지만 자크가 내 귀에 대고 말하였다. 나는 아직도 너를 조금 좋아해. 그런데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많이 좋아할게. 전처럼 똑같이 말이야. 자크, 깨디종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 녀석이 이빨로 물거나 발길질하면 너는 크게 다칠 거야. 앙리가 말하였다. 위험하지 않아. 깨디종이 우리는 물지 않을 거야. 난 깨디숑을 믿어. 치, 왜 안 물겠어. 오기스트를 2번이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잖아. 오기스트는 달라. 깨디숑은 오기스트를 싫어해. 그럼 넌 깨디숑이 오기스트를 왜 싫어하는지 알아? 오기스트가 깨디숑한테 나쁜 짓이라도 했어? 틀림없이 깨디숑이 우리를 미워하는 날도 올 거야. 자크는 잠잡고 있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자크는 머리를 저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돌려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다른 아이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사랑하는 꼬마 주인 자크는 날 버리지 않은 것이다.
자크가 나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 오후가 되자 오기스의 병이 더 나빠졌다고 하였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도 오기스트가 걱정되었다. 저녁 때 피에로와 앙리가 그곳에 갔다. 사촌들은 초조하게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어때? 어때? 사촌들이 멀리서 아이들을 알아보고 외쳐댔다. 오기스트는 어때? 좋지 않아. 그렇지만 저번보다는 괜찮은 모양이야. 피에르가 대답하였다. 오기스트의 아버지가 너무 안 됐더라. 계속 울면서 하느님께 빌고 있어.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이야. 얼마나 슬프던지 나도 눈물이 나오더라고. 앙리가 말하였다. 우리도 저녁 기도 시간에 오기스트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자. 모두 오기스트를 위해서 기도할 거지?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물론이지.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아이들이 동시에 말하였다. 오기스트의 아버지가 정말 안 됐어. 자식이라곤 오기스트 하나뿐이잖아. 그런데 오기스트의 어머니는 어디 있어? 왜 한 번도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참 이상해. 오기스트의 엄마도 배를 타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뭐라고? 그럼 오기스트랑 비슷한 일을 당하신 거야? 아니야. 곧바로 물에서 구해냈어. 하지만 물속에서 추위와 공포로 떨었던지 날씨가 더웠는데도 오기스트처럼 열도 나고 정신착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지. 아,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자크는 어디 있는 거야? 조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갔나 봐. 사실 자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상자 뒤에서 무릎을 꿇고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오기스트를 병들게 하고 말았구나. 오기스트의 아버지에게는 끔찍한 걱정을 끼치고 자크에게도 똑같은 슬픔을 주었어. 나도 슬퍼졌다. 메도르를 위해서라도 복수는 하지 말았어야 하였다. 오기스트를 떨어뜨려서 메도르가 살아났나? 내가 복수해서 얻은 게 뭐지?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만든 것 말고 무얼 얻었단 말인가? 나는 초조하게 오기스트의 소식을 기다렸다. 다음날 자크와 루이가 내게 작은 마차를 달았다. 오기스트를 보러 가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소식을 알 수 있었다. 오기스트네 집에 도착하니 한 하인이 급하게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하인은 자기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간다면서 아이들에게 밤새 오기스트의 병이 심해졌다고 말해주었다. 오기스트가 발작을 일으켜서 오기스트의 아버지가 공포에 질렸다고도 말하였다. 자크와 루이는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다. 의사 선생님은 오기스트를 진찰하고 나오는 길에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30분쯤 후에 의사 선생님이 왔다. 저기요, 의사 선생님, 오기스트는 좀 어때요? 괜찮단다, 얘들아.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어. 하지만 발작은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많이 놀라서 그랬을 뿐이다. 안정시키는 약을 줬으니 이제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오기스는 죽지 않나요? 죽긴 이젠 위험하지 않아.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빨리 돌아가서 저희 사촌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너희들이 타고 온 당나귀가 혹시 깨디숑 아니냐? 네, 그런데요. 조심하렴. 오기스트한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웅덩이에 던져 넣을 수 있잖니? 너희 할머니께 깨디숑을 파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렴. 위험한 녀석이야. 의사 선생님은 인사를 하고 가버렸다. 나는 너무나 놀라고 창피해서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내 꼬마 주인들이 3번이나 가자고 재촉하였을 때에야 겨우 알아들었다. 자, 깨디숑 가자. 자, 가자고. 우린 급하단 말이야. 여기에 하루 종일 있을 거야? 이랴, 이랴. 마침내 출발하였다. 그리고 성까지 단숨에 달렸다. 온 가족이 오기스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은 괜찮대요. 자크와 루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한 이야기를 그대로 알렸다. 특히 나를 파는 게 좋겠다던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도 잊지 않았다.
나는 초조하게 할머니의 결정을 기다렸다. 얘들아, 우리가 더 이상 깨디숑을 믿을 수 없게 되었구나. 당분간 꼬마들은 더 이상 깨디숑을 타지 말거라. 그리고 앞으로 깨디숑이 조금이라도 못된 짓을 하면 방앗간 주인에게 줘서 밀가루 부대나 나르게 하마. 하지만 깨디숑을 방앗간으로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구나. 어쩌면 마음을 고쳐 먹을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몇 달만 두고 보자꾸나. 나는 슬프고 창피하였다. 그리고 내가 한 짓을 후회하였다. 하지만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바람에 주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오기스트는 그 다음날 몸이 더 좋아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병이 거의 다 나았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에서는 오기스트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주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깨디숑을 조심해. 오기스트 일을 잘 기억해. 착해져야지. 내가 오기스트를 진흙 웅덩이에 빠뜨린 날부터 집안 식구들 모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동물들조차도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내가 다가가면 모두 멀리 가버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는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슬프기보다는 화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 혼자 전나무 밑에 누워 있었을 때였다. 앙리와 엘리자베스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이들은 내 옆에 앉더니 이야기를 하였다. 앙리,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까디숑이 오기스트한테 못된 짓을 한 뒤로는 까디숑이 싫어졌어. 오기스트 일만이 아니야. 레글르 장이 섰을 때 기억나니? 까디숑이 재주 부리는 당나귀 주인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말이야. 아, 맞아. 나도 그 일 기억해. 무척 웃겼지. 모두가 웃었어. 하지만 우리 모두 까디숑이 똑똑하지만 마음은 차갑다고 생각했어. 맞아. 까디숑은 불쌍한 당나귀와 주인을 비참하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불쌍한 사람은 돈도 한 푼 못 벌고 떠나야 했대. 구경꾼들이 모두 그 주인을 놀렸기 때문이지. 갈 때 부인과 아이가 울더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다 까디숑 잘못이야. 맞아. 까디숑이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은 몇 주 동안 먹고 살 돈을 벌었을 텐데. 까디숑이 옛날 주인의 집에 있을 때에도 못된 짓을 많이 했대. 들어봤니? 채소도 먹어치우고 달걀도 깨고 빨래한 옷도 더럽히고 이젠 나도 까디숑이 싫어졌어. 엘리자베스와 앙리는 산책을 계속하였다. 나는 정말 슬펐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옳았다. 나는 늘 복수하였다. 그러나 복수는 항상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옛날에도 나는 여주인의 이와 팔을 부러뜨렸고 배도 걷어찼다. 만약 내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내가 게으르거나 못되게 굴지만 않으면 나를 잘 보살펴 주었다. 나는 다른 주인에게도 나쁜 짓을 많이 하였다. 그러고 나면 주인들은 나를 구박하거나 때렸다. 나 역시 불행해졌다. 오기스트가 메도르를 죽였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툴러서 실수하였다는 생각을 못하였다. 그동안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 그래서 결국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혼자였다. 누구 한 사람 나를 위로하러 와 주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가서 내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 텐데. 그리고 앞으로는 착하고 부드러워지겠다고 말도 하고. 하지만 이런 내 마음을 알릴 수가 없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나는 풀밭에 몸을 던지고 울었다. 사람들처럼 눈물을 쏟으며 울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가슴 깊이 반성하며 울었다. 아, 내가 착했더라면,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신에 착한 마음씨와 부드러움 그리고 인내심을 보였더라면, 내가 폴리느에게 한 것처럼 모두를 대하였다면,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나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였다. 처음엔
복수할 계획을 세웠지만 주인들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우정을 얻기 위해서 착해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내가 세운 좋은 계획들을 바로 실천하기로 하였다. 얼마 전부터 내가 무척 괴롭히던 친구가 하나 있었다. 내가 오기스를 떨어뜨리고 나서 겁먹은 꼬마들을 태우려고 산 당나귀였다. 큰 아이들은 나를 겁내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산책 나갈 때 나를 타려고 다투지는 않았다. 오직 자꾸만이 나를 타겠다고 하였다. 나는 새로운 당나귀를 무시하였다. 항상 그 녀석보다 앞서서 걸었고 뒷발길 질도 하였다. 그 녀석이 나를 앞서려고 하면 꼬리를 물었다. 그 친구는 항상 첫 번째 자리를 내게 양보하였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외양간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와 그는 거의 동시에 문에 다다랐다. 그 친구는 내가 먼저 들어가도록 급히 옆으로 비켜 섰다. 하지만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도착하였으므로 나는 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신호를 하였다. 그러자 그 당나귀는 내 뜻을 따르면서도 떨었다. 내가 자기를 먼저 들여보낸 뒤에 꼬리를 물거나 발길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친구는 무척 놀라는 것 같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지. 널 무시하고 괴롭혔잖아. 그러나 이제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용서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형제나 친구처럼 대해줘. 고마워, 까디숑. 그동안 나는 불행하고 슬펐어. 앞으로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늘 혼자였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자. 정말 고마워. 나는 이미 너를 좋아하고 있어. 그 불쌍한 당나귀가 밝은 목소리로 내게 대답하였다. 못난 날 용서해 주어서 고마워. 우리 좋은 친구가 되자.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그 당나귀에게 내가 새로운 길로 잘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친구는 내게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그때 우리를 지켜보던 다른 말들이 수군거렸다. 저건 깨디종이 장난치는 거야. 틀림없이 쟤한테 또 못된 짓을 하려는 거야. 가엾은 녀석, 저 녀석이 너무 불쌍해. 우리가 깨디종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지금은 안 돼. 조용해. 나중에. 까디종은 고약하잖아. 우리 말을 들으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말 두 마리가 나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였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다른 말은 조용히 있었지만 고개를 들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나온 생활이 후회스러웠다. 슬픈 생각을 하면서 집더미 위에 지친 몸을 뉘었다. 내 잠자리가 다른 친구들의 잠자리보다 얇고 불편하였다. 그러나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못됐어. 벌을 받아도 싸지. 아직 방앗간에 가지 않은 걸 감사해야지. 거길 갔으면 아마 매를 맞으며 죽도록 일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야. 나는 얼마 동안 끙끙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마부가 들어오더니 나한테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고 내 줄을 풀고는 저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마부가 내 친구의 털을 세심하게 빗기고 예쁘게 장식된 내 고삐를 매주었다. 그러더니 내 안장을 그의 등에 얹어서 현관문으로 데려갔다. 나는 놀라고 걱정이 되어 떨면서 그를 따라갔다. 내가 사랑하는 꼬마 주인 자크가 내 친구한테 다가가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등에 올라탔다. 내가 얼마나 슬펐겠는가. 착한 꼬마 자크도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하였다. 불쌍한 까디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탈 수가 없어. 아빠와 엄마가 내가 나를 땅바닥에 던질까봐 걱정이 되셨나 봐. 안녕 까디쇼. 그래도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할 거야. 자크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마부가 소리쳤다. 조심해요, 자크 도련님. 까디종 옆에 있지 마세요. 도련님을 물고 도련님이 타고 있는 당나귀도 물지 몰라요. 아주 못됐어요. 잘 아시잖아요. 나한테는 까디종이 한 번도 못되게 굴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고요. 마부가 내 친구 등을 한 대 치자 친구가 출발하였다.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슬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내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던 것은 내가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착해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달렸다. 울타리를 부수고 구덩이들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쉬지 않고 달렸다. 마침내 내가 부술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벽 앞에 다다랐다. 나는 자리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디일까? 본 적이 있는 마을인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벽을 따라 걸었다. 해가 기운 것을 보니 꽤 여러 시간 동안 달린 것 같았다. 벽은 곧 끝났다. 나는 벽을 돌아가다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폴린의 무덤이 거기 있었다. 너무 괴로웠다. 폴린느, 내가 사랑하던 꼬마, 너는 착한 나를 사랑했어. 나 역시 착한 너를 사랑했지. 내가 떠나고 나서 너처럼 나를 사랑해주던 착한 주인들을 만났단다. 그래서 행복했어. 하지만 내가 못되고 잘난 척하고 걸핏하면 복수를 하느라 행복을 모두 내버린 거야. 이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속 깊이 쓰디쓴 눈물을 흘렸다. 나는 100번도 더 후회하였다. 그때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용기가 났다. 내가 다시 착해지고 못된 짓을 한 것보다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면 내 꼬마 주인들은 다시 나를 사랑할 거야.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자크도 있잖아. 하지만 내가 반성하고 착해졌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지? 내가 잠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화가 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바보야, 왜 울어? 운다고 빡이 생겨? 뭐가 생겨?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나도 어제 아침부터 먼지랑 공기밖에 삼킨 게 없다. 나는 뭐 배가 부른 줄 아냐?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아빠. 그래, 우리 이 벽 그늘에서 조금만 쉬어가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벽을 돌아서 내가 있는 무덤 곁으로 왔다. 미리르 플로리의 주인과 그 부인, 아들, 놀라웠다. 그들은 모두 마르고 지쳐 보였다. 그 주인이 나를 보았다. 그들도 나를 보고 놀란 듯하였다. 에이, 나쁜 놈. 이 당나귀는 레글르장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다 망쳐놓았던 그 놈이야. 못된 놈 같으니라고. 우리 미르리 플로르가 사람들한테 망신당한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 달도 넘게 살 수 있는 돈을 벌 기회를 빼앗아 갔어. 죄값을 치르게 해주마. 자.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자 그 사람이 놀라는 것 같았다. 그 녀석이 아닌가? 나무 토막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 아주 좋은 당나귀로군. 내가 이 녀석을 한 달만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아들아, 너는 배를 골지 않아도 될 거다. 내 엄마나 나도. 남자는 내 다리를 만져보면서 말하였다. 그때 나는 결심하였다. 며칠 동안 고생을 하더라도 이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다. 이상해. 이 당나귀가 왜 우리를 따라오는 걸까? 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면 내버려둬야지. 마을에 도착하자 그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여관으로 가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여기도 거지들이 많은데 멀리서 온 거지들까지 먹인단 말이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여관 주인이 대답하였다. 나는 여관 주인 앞으로 가서 우스꽝스럽게 인사를 해서 여러 번 웃겼다. 보아하니 똑똑한 당나귀를 데리고 있구먼. 몇 가지 재주를 부려주면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리다. 저야 거절할 리가 없지요. 공연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배를 좀 채우고 나서요. 배가 고프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들어와요. 곧 식사를 차려 드리지요. 이봐 마들롱, 3명분의 식사를 차리거라. 그들은 마들롱이 내놓은 수프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그 다음에 나온 샐러드와 치즈는 맛있게 먹었는데 스프만큼 그렇게 빨리 먹지는 않았다. 배고픔이 좀 가셨던 것이다. 마들롱은 나에게 건초를 주었다. 나는 조금만 먹었다. 폴린의 무덤을 본 후로 가슴이 아파 배고픔도 잊었기 때문이다.
여관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다. 안뜰은 내 재주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임시 주인이 나를 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주인은 당황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렇게나 말하였다. 신사숙녀 여러분께 인사를 해. 내가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쪽과 뒤쪽 모두 인사를 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못할 거예요. 부인이 임시 주인에게 말하였다. 어쩌면 저 당나귀는 이런 것을 배웠는지도 몰라요. 재주 부리는 당나귀들은 무척 똑똑하거든. 믿져야 본전이지. 자, 미르르 플로르야. 이 이름을 듣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숙녀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인에게 가서 입맞춤을 하렴.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사람들 뒤에 서 있던 15이나 16살쯤 된 예쁜 소녀를 찾아냈다. 여관 주인의 딸이었다.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그 소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소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봐요, 위트페르 씨. 아주 잘 가르쳤나 봐요. 뭘요?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미르리 플로르, 이제는 가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아무 것이나 집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드리렴. 나는 사람들이 막 저녁을 먹은 곳으로 가 빵을 집었다.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임시 주인의 손에 놓았다. 모두 웃었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구경꾼 한 사람이 소리쳤다. 이봐요, 당나귀 주인. 이건 당신이 시킨 일이 아닌데요. 이 당나귀는 정말 뭘 아는군요. 주인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 빵을 그냥 줄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외쳤다. 그건 안 되지, 안 돼. 당나귀 주인, 그 빵을 돌려주시오. 이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당나귀가 저를 여기 계신 신사 숙녀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뽑은 것도 맞습니다. 우리 식구는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서 굶었지요. 저 사람들에게 그 빵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겐 빵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다시 빵이 생기게 도와주실 거예요. 너는 항상 그래, 앙리에뜨. 내 말대로 하면 우리는 갖고 있는 걸 전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원하니 빵은 그냥 주자. 이 말에 나는 여관 주인에게 다가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비어있는 작은 그릇을 물고 모두에게 내밀어 모금을 하였다. 한 바퀴를 돌았더니 그릇이 가득 찼다. 나는 그것을 임시 주인의 손 안에 쏟았다. 그리고 그 그릇은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나는 인사를 하고 물러났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이 일은 집을 나와 괴롭게 살고 있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임시주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물러나려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다음날 다시 공연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임시주인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한 후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나갔다.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얌전히 있었다. 부인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저 당나귀가 무덤에서부터 우리를 따라오더니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해주었어요. 손에 얼마나 있어요? 아직 세어보지 않았어. 좀 도와줘. 자, 여기 한 움큼 있어. 세어봐. 8프랑 4수예요. 난 7프랑 50쌍띠미야. 그게 그러니까 다 여보 얼마야? 얼마냐고요? 8에다 4를 더하면 13에다가 7을 더하면 24네요. 그리고 50을 더하면 60이 되나 봐요. 이런 바보를 봤나? 말이 돼? 그러면 내가 지금 60프랑을 손에 쥐고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아들아, 교육을 좀 받은 내가 계산해봐라. 뭐요, 아빠? 한 손에 8프랑 4수가 있고 다른 손엔 7프랑 50 쌍띠미 있어. 8에다 4를 더하면 12. 거기서 1을 빼고 7을 더하면 20이고 거기서 2를 빼고 그리고 50을 더하면 전부 52인데 또 5를 빼면 바보 같으니라고. 어떻게 50이 되냐? 한 손엔 8프랑이 있고 다른 손엔 7프랑이 있는데 그러면 50은요? 아빠? 그러면 50은요? 아빠, 저런 바보가 있나? 내가 50이라고 한 건 50 쌍띠미란 걸 몰라?
그리고 쌍띠면 프랑하고 다르잖아. 아니죠, 아빠. 그래도 여전히 50은 50이잖아요. 뭐 저렇게 바보니? 원 내가 머리를 50대 때리면 그게 50프랑이 되냐? 아니요, 아빠. 하지만 그래도 50은 50이죠. 계산을 참 잘도 하는구나, 이 멍청아. 임시주인은 아들에게 따기를 한 대 올려붙였는데 여간에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 소년이 울었다. 나는 화가 났다. 그 가엾은 소년이 바보라면 그건 소년의 잘못이 아니자는가. 이 남자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 덕분에 일주일이나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잖아. 내일도 공연을 해서 조금 더 벌게 해주자.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원래 주인을 찾아가야겠어. 어쩌면 사람들이 다시 나를 좋아해 줄지도 몰라. 나는 구덩이 근처에서 자라는 신선한 엉겅퀴풀을 뜯어 먹으러 갔다. 그러고 나서 여관의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벌써 여러 마리들의 말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석에 남아있는 자리로 가서 곰곰이 생각하였다. 나를 알아보는 말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날이 저물었다. 앙리에트가 외양간으로 들어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폈다. 그러다 축축하고 어두운 구석에 집더미와 건초, 귀리도 없이 있던 나를 보고 외양간을 지키는 사람을 불렀다. 페르디낭 아저씨, 이 당나귀가 축축한 바닥에서 자지 않도록 집을 좀 깔아주세요. 귀리랑 건초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양동이에 당나귀가 마실 물도 채워주세요. 앙리에트 아가씨, 주인님을 파산시키려고 그러세요? 모두에게 너무 잘해주잖아요. 이 당나귀가 딱딱한 바닥에서 자든 좋은 건초더미에서 자든 아가씨는 상관없잖아요. 그건 낭비예요, 낭비. 만약에 제가 지금 보살피는 게 페르디낭 아저씨라면 아저씨는 내가 너무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모두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예요. 두 발로 걷는 사람도 짐승 취급할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건초를 먹을 만큼 바보라는 말이요. 저는 아가씨에게 건초를 갖다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가씨는 머리가 좋아요. 원숭이처럼 꾀가 많지요. 칭찬해줘서 고맙군요, 아저씨. 그런데 제가 원숭이라면 아저씨는 도대체 뭘까요? 아가씨. 아가씨가 원숭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저를 당나귀라고 하세요. 바보라든지 거위라든지 하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저씨, 단지 일해야 할 때 수다 떠는 수다쟁이지만 아무튼 당나귀한테 잠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세요. 앙리에트는 엄하게 이야기하고 나갔다. 페르디낭 씨는 투덜거리면서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는 내 잠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갈퀴로 나를 몇 대 때렸다. 그리고 화가 난 채 내게 건초와 귀리를 한 움큼 던졌다. 내 곁에 물도 한 양동이 놓고 갔다. 나는 묶여 있지 않아서 도망쳐 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착해지기로 결심하고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았다. 다음날 두 번째 공연이자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 좀 더 고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저녁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임시주인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넓은 장소로 나를 데려갔다. 동네 사람이 아침부터 북을 치고 다니면서 온 마을에 내 광고를 하였던 것이다. 오늘 저녁 8시에 미르리 플로르라는 똑똑한 당나귀의 대공연이 있습니다. 시청과 학교 맞은편 광장에서입니다. 나는 전날 하였던 공연을 다시 하였다. 그리고 우아하게 춤도 추었다. 왈츠도 추고 폴카도 추고 페르디낭 씨 앞에서 울어대서 같이 춤을 추게 만들었다. 아빠를 페르디낭 씨에게 내밀어 춤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처음에 페르디낭 씨는 거절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외쳤다. 당나귀와 왈츠를 쳐요. 그러자 페르디낭 씨는 웃으면서 원 안으로 들어와 춤을 추었다. 나도 열심히 따라서 추었다. 조금 지나서 피곤해졌다. 나는 페르디낭 씨 혼자서 춤을 추게 해놓고 그릇을 가지러 갔다. 뚜껑이 없는 바구니를 물고 한 바퀴 돌면서 모두에게 바구니를 내밀었다. 바구니가 돈으로 가득 찼다. 임시 주인의 옷에다 그것을 쏟았다. 그리고 모금을 계속하였다. 사람들이 돈을 주면 나는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날 저녁에 벌어들인 돈을 임시 주인이 다 세기를 기다렸다. 임시 주인은 전날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 정도면 예전에 내가 한 못된 짓에 대한 죗값을 조금이나마 치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임시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군중을 헤치고 종종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이런 당신 당나귀가 가는데 그래?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군. 임시 주인은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를 불렀다. 미르리 플로르야, 미르리 플로르야. 저 녀석을 잡아요, 맙소사. 저 녀석이 내 먹을 것과 내 일을 다 가져가요. 달려가 저 녀석을 잡아줘요. 나한테 저 녀석을 데려주면 공연을 한 번 더 해줄게요. 도대체 저 당나귀를 어디서 얻었어요? 언제부터 데리고 있었어요? 그게 제 것이었을 때부터 데리고 있었죠.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당신 것이었냐 말이에요. 저 당나귀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에르비 니에르의 성에 사는 깨디숑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임시 주인은 당황하였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군중을 헤치고 달려서 도망쳤다. 몇몇 사람이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도망쳤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말하였다. 어차피 그 사람이 가져간 돈은 내가 정직하게 벌어다 준 것이라는 말도 하였다. 깨디숑은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지. 사람들은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밤이 오기 전에 내 진짜 주인들이 있는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었고 나는 피곤하였다. 성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10리는 더 가야 하였다. 벌써 밤이 되었다. 외양간 문도 잠겼을 것이다. 나는 강가에 있는